판사에 걸렸다고 통보를 해온 변호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을 고려하시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때 보셔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린다면 실력, 전문성, 가격, 열정, 소통, 나한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 텐데, 어떤 기준을 봐야 이 실력이 좋은 변호사인지 알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자주 보잖아요. 변호사 광고들은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어디 출신이 이렇게 많은데 꼽아서 좋은 데가 있나요? 판사, 검사 출신들의 초임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분이 처음에 어디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셨는지 요거를 보시면, 일단 서울에 있는 법원, 아니면 서울에 있는 검찰, 이런 데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그 기수에서 이제 우수한 판사, 검사님이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몰랐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학력, 경력이 무조건적인 변호사의 실력의 척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어떤 변호사를 내가 선택을 할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쾌한 배변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상담하신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을 처리하는지 여부입니다. 공장형 로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상담, 수임만 하시고 실제로 일은 이제 좀 경력이 적은 새끼 변호사들, 어쏘 변호사들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사실은 계약 자체는 법무법인과 체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법인에 어떤 변호사가 일을 수행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다투시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어떤 서면을 냈는지 보내주지도 않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업데이트도 잘 안 해주고, 이런 변호사님들 가끔 계신데요. 사건 수임 이후에 더 소통이 잘 돼야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느낌밖에 없긴 하죠. 네, 느낌이죠. 약간 변호사계 전관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졌다고는 들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있지 않을까요? 100% 없다, 다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전관예우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99% 이상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라졌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검색해 보시면 그 판결문을 쓴 판사,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 피고를 대리한 변호사, 이런 것들이 모두 나옵니다. 이제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 이런 것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수원 동기다, 로스쿨 동기다, 대학 선후배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좀 부담 되겠네요. 네, 엄청난 부담이 되고, 내가 아는 변호사가 오게 되면 오히려 판사님들이 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관예우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상담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줄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였습니다.